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전입니다. 연결해서 이 내부 거래만큼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전의 난이도 괴리가 큰 아이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서는 정답을 주고 시작해서 참 쉽지만 실무에서는 그 정답을 찾아가야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내부 거래 정보를 취합하고 대사해서 불일치 항목을 팔로우하는 과정과 제거해야 할 재고자산 미실현 손익금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이 완벽한 정답이냐?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1원까지도 맞는 완벽한 정답 찾아가시면 아마 기간 내에 연결 결산 못하실 것입니다.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말 안 듣는 중소기업과 결산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현실에서 금액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용 가능한 프랙티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취합하고 대사해서 불일치 팔로우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취합 같은 경우에 사실 회사들이 ERP나 연결 시스템 같은 것에 얼마나 투자하는지와 프로세스가 선진화된 정도는 비례합니다. 가장 선진화된 방법이 아마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ERP 구축이라고 해서 연결 실체 내에 매출법인과 매입법인의 첨표가 항상 동시에 생성되도록 하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임밸런스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겠죠. 회사도 그냥 ERP 쭉 뽑아버리면 항상 일치하는 내부거래 데이터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나마 잘 되어 있어도 따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설계되어 있어서 공속회사 각각 ERP에서 거래처 코드 같은 걸로 추출해서 대사해보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냥 엑셀로 거래 상대방, 계정, 금액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인보이스별로 찢어서 이렇게 받아서 내부 거래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매출 사이드와 매입 사이드로부터 보고받는 내부 거래 자료가 교과서처럼 항상 일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해외 종속회사 낀 경우에는 내부 거래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당연하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거래 제거하려면 적어도 대차는 맞게 매출 사이드와 비용 사이드 금액이 입력돼야 될 건데 그럼 실무에서는 이 임밸런스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본 사례들은 그냥 매출로 보고된 금액에 맞춰서 비용 금액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해외 종속기업 많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사차 OCI로 밀어넣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왜 A에서 보고한 매출 내부 거래 금액과 B에서 보고한 매입 내부 거래 금액이 다를까요? 이런 임밸런스가 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외 종속 기업이 있어서 통화가 다른 경우 이거는 해외 종속이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A는 KRW, B는 미국에 있어서 USD라 해볼게요. 달러 환율 1000원일 때 1달러에 거래를 했으면 우리는 내부 거래 보고할 때 계속 우리가 인식한 매출 1000원으로 보고할 건데 미국 법인 쪽에서는 그걸 그냥 1달러로 보고하고 그걸 평균 환율 1200원 같은 걸로 환산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걸 1번이라 해볼게요. 다음, 이거는 좀 더 문제인데요. 둘 중 하나가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예를 들어서 컷오프 같은 것들. 만약 매출 사이드에서 회계 처리 누락한 경우를 2번, 매입 사이드가 누락한 경우를 3번이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매출 사이드든 매입 사이드든 회계 처리 결산은 제대로 했는데 내부 거래라고 보고할 때 누락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사이드가 보고 누락한 경우를 4번, 매입 사이드가 보고 누락한 경우를 5번이라 해보겠습니다. 임밸런스를 OCI, 회사차로 밀어넣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밸런스가 대부분 환차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임밸런스를 내부 거래 매출로 보고된 금액에 맞춰서 비용을 밀어넣는 회사들은 임밸런스가 매입 사이드에서 결산은 제대로 했는데 내부 거래 매입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즉 5번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매출처와 매입처 둘 다 결산도 잘하고 내부 거래 레포팅도 잘하는 구조죠. 내부 거래라고 보고되어 온 매출 100을 차변에 제거하고요. 비용 100도 대변에 제거합니다. 그 결과 연결 실체 간 거래는 하나도 안 남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연결의 컨셉이죠. 그런데 만약 5번처럼 둘 다 결산은 잘했어요. 그런데 매입 사이드에서 내부 거래 보고를 안 해온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 차변의 매출은 100 제거하는데 대변에 비용으로 보고된 게 없으니 금액이 0이 되면서 임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대차 안 맞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사이드에서 보고된 게 있든 말든 매출 100에 맞춰서 비용 100을 제거해주면 매입 사이드에서 내부거래 따로 정정해서 보고하지 않더라도 결국 연결 재무제표는 제대로 작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임밸런스 발생 원인이 매입 사이드에서 결산을 제대로 했는데 내부 거래 보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비용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잘못된 가정은 아닙니다. 2, 3번은 별도 결산부터 잘못한 거니까 엄청 문제죠. 물론 발생할 수도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 5번보다는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매출은 거래처 코드 같은 걸로 해서 내부 거래 데이터 집계하는 게 쉽다 보니까 매출 사이드가 틀리는 빈도가 매입 사이드 틀리는 빈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5번 결산은 다 제대로 했는데 매입 사이드에서 내부 거래 보고 누락한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하고요. 그래서 매출액에 맞춰 비용을 밀어 넣는 것인데요. 만약 차이 나는 이유가 5번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혀 엉뚱한 연결 재무제표 엔딩값이 나오게 됩니다. 임밸런스 원인이 사실 2번이었다고 해볼게요. 매출 사이드에서 결산도 누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거래 매출도 없다고 보고한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 매출 사이드가 결산 제대로 다시 해서 재무제표도 다시 받고 내부 거래 매출도 다시 보고 받은 뒤에 내부 거래를 제거했어야 연결에서는 제대로 다 제거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매출로 보고된 0이 맞다 보고 비용도 그에 맞춰 0으로 해서 아무것도 제거 안 해주면 결국 연결에서는 이 비용이 제거되지 않고 살아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오류인 거죠. 만약 임밸런스 발생 원인이 3번이나 4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지막 연결 재무제표 엔딩값은 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연결 조정도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앞단, 즉 별도 재무제표들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거 고려 없이 매출에 보고된 금액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비용 제거하는 것으로 정형화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먼저 취합하고 대사해서 사이 불일치 있으면 원인 소명 받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결산 누락된 거면 다시 결산하라고 해서 재무제표 다시 받고 내부 거래 금액도 다시 받아야죠. 또 만약에 결산은 제대로 했는데 내부 거래 보고 제대로 안 한 거면 내부 거래 금액만이라도 다시 보고 받아야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부 거래 제거 연결 조정의 경우에는 취합, 대사, 불일치, 팔로업, 제거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일치 팔로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오류 유형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결산 수정하거나 내부 거래 데이터를 다시 받게 되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 결산하는데 시간이 충분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적입니다. 연결 결산 기간이 너무 짧죠.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벅차요. 그렇다고 불일치 나서 대처 안 받는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연결결산 담당자분들 나중에 연결재무제표 좀 돌아가더라도 뭐라도 해서 연결재무제표 한 판 우선 완성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실무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오류를 가정해서 내부거래 제거 룰 세팅을 합니다. 보통 해외 종속기업 많으면 회사차로 밀어넣기도 하지만 회사차 금액은 통상 임밸런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환변동 클 때는 좀 클 수도 있는데 거래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아무튼 이건 실무에서 정확한 금액을 잡아내기는 힘들고요. 사실 저거 깊게 파고들면 회사차, 외화 환산손익, 외환차손익 다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다음 절대금액 5천만 원 이하는 회사차 이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팔로시로 세팅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면 보통 2, 3, 4, 5번 오류 중에 하나죠. 가장 빈번한 게 아까 말씀드린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을 우선 가정하고요. 매출에 맞춰서 비용을 밀어넣는 식으로 1차 세팅을 합니다. 그걸로 연결재무제표 우선 뽑기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매출에 맞춰 비용 밀어넣기 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임밸런스 원인들을 소명해 가세요. 소명 결과 원인이 우리가 기대한 5번이면 이미 우리가 세팅해놓은 로직이 연결 최종 결과를 맞게 만들어주는 로직이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2번, 3번, 4번이면 각 원인에 맞춰서 추가 조정을 가정해줘야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내부거래 자료를 받고 대사를 했는데 이렇게 매출처는 내부거래 없다고 회신되어 왔는데 매입처는 내부 거래를 보고해 왔어요. 처음 이 결과 보면 누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매출처가 결산 자체를 누락했는지 아니면 결산은 똑바로 하고 내부 거래 보고만 누락했는지 아니면 매입처가 실수로 보고한 건지 모르죠. 그래도 나중에 재무제표 돌아가더라도 연결 재무제표 한 판 만들어 놓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세팅한 로직에 맞춰 매출 0, 대응되는 비용도 0으로 1차 조정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결 재무제표가 맞냐? 아직 모르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 재무제표를 뽑고 이후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매출처가 잘못했네요. 아예 결산 자체를 누락한 것입니다. 이제 원인 알았으면 지금 비용 밀어넣기 한 지금 연결 재무제표가 잘못된 거 아는 거죠. 내부거래 비용이랑 채무가 여전히 연결 재무제표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2차 조정으로 비용이랑 채무를 다 죽여서 최종 연결 재무제표에는 아무것도 안 남겨야죠. 이 1차 연결 조정 세팅을 비용 밀어넣기 한다고 했을 때 이 2차 연결 조정들은 임밸런스 원인별로 그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합산 재무제표와 1차 세팅 로직을 반영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내부 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투비 재무제표와의 차이를 1차 로직에 대한 예외의 조정으로서 2차 연결 조정으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패턴대로 붕괴만 반영해주면 종속기업한테 다시 재무정보 받고 하는 과정 없이도 중간 과정이야 틀리고 종속기업 재무제표 같은 것들은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연결은 맞게 가져갈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정석대로라면 매출처가 다시 결산해서 재무제표랑 내부거래 정보 다시 보내줘야죠. 시간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연결 조정만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정석과 우리가 한 프랙티스의 결과값은 한데 그걸 프로세스 제대로 거쳐서 종속기업한테 다시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연결해서 그 효과만 내어주느냐 하는 과정의 차이만 있는 것인데요. 그 과정의 차이가 전체 연결 결산 속도와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미실현 손익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처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 재고자산 금액 줄어드는 부분이 연결 관점에서는 매출처가 판매할 때 마진 인식하면서 재고자산 업된 부분을 줄여주는 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B가 보유한 내부거래 재고 중 A가 붙인 마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거 금액 알려면 기말 시점에 B가 재고로 가진 것 중에서 얼마가 내부 거래로 매입한 것인지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재고들 중에서 A가 붙여먹은 마진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추적이 거의 안 됩니다. 물론 이거 추적되는 회사들도 봤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회사였고요. 대부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 추정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재고 매입액과 그중 내부거래 매입 비중은 내부거래 자료 보고받으면서 산출될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이 비율을 적용해서 B가 가진 전체 재고 금액에서 얼마 정도가 내부거래로 매입한 것인지 추정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부거래 재고 품목별로 A 마진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A의 전체 마진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룹 내부에 TP 팔러시가 있다면 그 마진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를 추정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8번째 컨텐츠인데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연결의 기본적인 것들은 얼추 다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컨텐츠부터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내보려고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보겠으니 다음 컨텐츠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